2021번 한 개의 주사를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 하자. 그러니까 A와 B는 모두 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갖게 되겠죠. fx는 A 빼기 4x 더하기 6, fx가 1차 함수 직선이죠. gx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 직선입니다. 이때 합성 함수 y는 f.gx의 그래프. 그러면 1차에다 1차를 합성하면 1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선입니다. 자, 이 직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x축과 평행하면 되죠.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니까 여기가 바로 요 직선이 x축과 이런 식으로 평행하면 됩니다. x축과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0인 거죠. 기울기가 0. 즉 y는 어떤 꼴입니까? y는 그래서 결국은 y는 k 뭐 요런 꼴이 되면 되죠. 요 k는 단 k는 0이 아니고요. 자, 요런 형태로 되면 x축과 만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f.gx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fgx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gx를 요 f에 넣어야 되니까 요 x 대신에 g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요 x 대신에 자, 요것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 빼기 4 x 대신에 자, 요렇게 넣을게요. 3 빼기 bx 플러스 2. 자,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6.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a 빼기 4 3 빼기 bx 맞죠? 요렇게 그 다음에 2a 빼기 8 더하기 6이니까 2a 빼기 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이게 fgx인데요. 이게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요 기울기가 0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y는 여기 k죠. 요놈 2a 빼기 2인데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따라서 a 빼기 4는 0와 3 빼기 b는 0이고요. and 동시에 a는 자, 2a 빼기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a는 1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걸 헤아리면 되죠. a는 4인 경우에는 b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러면 b는 그죠? 이쪽이 0이니까 이 3 빼기 b는 아무거나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b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3이면요. b가 3이면 마찬가지로 요것만 본다면 자, 요쪽이 0 되는 것만 본다면 a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러면 a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인데 여기서 안 되는 게 a가 1이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A4의 B3 A4의 B3은 위에서 헤아렸죠. 그러니까 굳이 밑에서 지금 헤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A4 요것도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개 플러스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10가지 경우가 나오죠. 200부터 600까지의 홀수인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요런 것은 케이스 나눠서 풀면 되죠. 그냥 100의 자리가 2인 경우, 100의 자리가 3인 경우, 100의 자리가 4인 경우, 100의 자리가 5인 경우, 100의 자리가 600까지니까 600은 뭐 안 되겠죠. 홀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4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잘 하시려면 케이스 분류하는데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00의 자리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나는 홀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네모는 이 1의 자리가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또는 9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각 자리 숫자는 모두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특별한 경우, 특별한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는 5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2의 자리는 각 자리 숫자가 다 달라야 되니까 여기 10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요 10의 자리는 2가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온수가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0부터 9까지 총 10개 중에 100의 자리 온수와 1의 자리 온수를 뺀 그 두 가지를 뺀 10가지에서 두 가지를 빼니까 8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40가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뭡니까? 자, 여기 100의 자리가 3인 경우에는 1의 자리가 1 또는 3은 못 오죠. 이미 3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1, 5,
7, 9. 자, 항상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4가지 오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온 두 수를 뺀 0부터 9까지 총 10개지 않습니까? 그 2개를 빼서 나머지는 그 8개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죠. 그렇게 해서 32가지가 될 거고요. 자, 요 경우는 요거와 동일하죠. 첫 번째 2인 경우와 동일하니까 40가지가 될 거고요. 요거는 요 둘이가 동일하죠. 자, 요 4인 경우는 요 2인 경우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2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하면 72 곱하기 2니까 144가 되겠네요. 1023번 장미 8송이, 카네이션 6송이, 백합 8송이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송이만을 골라 꽃병 A에 꽂고요. 그 다음에 꽃병 B에는 총 9송이를 꽂아야 되는데 꽃병 A에 꽂은 꽃과는 다른 꽃을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꽂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이것도 케이스를 꽃병 A에 어떤 것을 한 송이를 꽂아야 되는데 이 한 송이가 장미인지 카네이션인지 백합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병 A에 뭐를 꽂았다? 장미를 꽂아야 됩니다. 장미를 꽂은 경우에는 꽃병 B에는 어떻습니까? 카네이션과 백합을 꽂아야 되겠죠. 이 카네이션을 이게 카네이션과 백합을 합해서 총 몇 송이를 꽂으면 됩니까? 9송이를 꽂으면 되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각각 여기에 몇 개 꽂는가만 중요하겠죠. 그래서 꽂는 카네이션의 개수를 A, 꽂는 백합의 개수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A는 0부터 6까지가 가능하고요. 이 B는 0부터 8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총 9송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A가 0이면 안 되죠. 0, 8 해봤자 9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A는 1부터 가능하겠죠. 1, 8. 그러니까 이게 카네이션 한 송이, 백합 8송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2, 7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카네이션은 최대 6개까지 있죠. 그러니까 6,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입니까? 요 카네이션만 생각하면 되겠죠. 1부터 6까지니까 총 6가지죠. 그래서 카네이션이 결정되면 백합의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백합의 개수에 너무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죠. 물론 그 백합의 개수가 0부터 8 사이의 값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됐고요. 자, 두 번째 A에 카네이션을 꼽는다 해볼게요. 카네이션을 꽂으면 B에는 뭐를 꽂아야 됩니까? 장미와 백합을 꽂아야 되죠. 장미와 백합을 꽂아야 됩니다. 꽂는 장미의 개수를 A, 꽂는 백합의 개수를 B라 하면 두 개를 합해서 9가 되면 되죠. 그런데 요 A는 0부터 8까지가 가능하고요. B도 0부터 8까지. 그런데 사실 이게 0 들어가면 여기가 아무리 커도 8 해도 0, 8 해도 9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 0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경우로 생각을 하면 1, 8부터 쭉 했어요. 맞죠? 1, 8, 2, 7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얼마입니까? 8, 1 이렇게까지 되니까 여기 장미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1부터 8까지 됐으니까 8가지가 나오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에 뭐를 꽂는다? 백합을 꽂는다고 해볼게요. A에 백합을 꽂으면 이쪽은 뭐를 꽂아야 됩니까? B에는 장미와 카네이션을 꽂아야 되죠. 장미와 카네이션을 꽂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미도 8송이고 백합도 8송이니까 이 1번 이 경우는 1번과 3번은 서로 가지수가 동일하겠죠. 그죠? 어차피 8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장미나 백합이나 구분이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거는 1과 동일합니다. 그죠? 1과 동일.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B에는 꽂는 장미의 개수를 A, 꽂는 카네이션의 개수를 B라고 하면 이게 9가 나와야 되고요. 이 A는 장미의 개수니까요. 장미의 개수니까 0부터 8까지가 가능하고, 자, B는 0부터 카네이션이니까 0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0 돼서 안 되죠. 여기가 최대 6가지밖에 안 되니까 3부터 가능하겠죠. 그러면 3, 6 그렇게 해서 4, 5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얼마입니까? 이쪽에 최대 8, 1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8, 1. 그럼 3부터 8까지니까
8에서 3 빼면 5 더하기 1, 8 빼기 3 더하기 1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6가지 맞죠? 이렇게 해서 6가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6 더하기 8 더하기 6이라고 하니까 얼마입니까? 20가지가 되겠네요. 1024번 네 자리로 만든 비밀번호가 있답니다. 이 비밀번호의 1의 자릿수는 2이고요. 100의 자릿수는 5입니다. 이 비밀번호가 9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비밀번호로 가능한 것의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9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9의 배수라는 소리죠. 9의 배수다. 그럼 어떤 네 자릿수가 9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자리 숫자가 A, B, C, D다. 이렇게 할게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 B, C, D 이렇게 나온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건 1000의 자리니까 A 곱하기 1000 더하기 B 곱하기 요거 100의 자리죠. B는 B 곱하기 100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죠. 그랬을 때 자 이제 이 1000을 999 더하기 1로 바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999는 9의 배수죠. 그래서 A 곱하기 999 더하기 1 그 다음에 100은 99 더하기 1로 바꿀게요. B 곱하기 99 더하기 1 그 다음에 10은 9 더하기 1 그래서 C 곱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D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분배를 시켜서 999, 99, 9 얘를 먼저 적어 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999 더하기 B 곱하기 99 더하기 C 곱하기 9 더하기 남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미 9의 배수죠. 자, 얘도 99가 있으니까 9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9의 배수가 될 거고, 자, 얘도 9의 배수죠.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미 9의 배수가 됐으니까 이 A, B, C, D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러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죠. 각 자리 숫자의 합. 이것만 9의 배수이면 전체적으로 9의 배수들끼리 다 합한 거는 당연히 9의 배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즉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우리가 이 A, B, C, D 이 네 자릿수 A, B, C, D도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수에 1000의 자리는 안 나와 있죠. 1000의 자리는 모르니까 A라 할까요? A. 그 다음에 100의 자리는 5라고 나와 있죠. 5.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2입니다. 자, 이게 9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각 자리 숫자를 다 합해야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5 더하기 2니까 7이라 적을까요? 자, 얘가 9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7은 자, 9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 A는 최소한 1은 1 이상 돼야 되고 B는 0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7이 9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의 배수 27은 못 되죠. 이게 최대 A가 9인데 9 더하기 9 더하기 7 해봤자 27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7은 9 또는 18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케이스 나눠서 첫 번째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더하기 7이 9니까 A 더하기 B는 2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1, 1 한 가지 밖에 없네요.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더하기 B가 얼마 나오면 됩니까? 11이 나올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7이 18이니까 1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A는 19 해서 안 되죠. 29 가능하네요. 그죠? 2부터 29 그 다음에 38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9, 2까지 그러니까 요 A가 2부터 9까지니까 8가지죠. 요게 8가지. 자, 따라서 전체 가지수는 총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9가지. 1025번 A와 B가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를 한답니다. 첫 경기부터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경기를 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7번 경기를 하겠죠. 그런데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수형도 직접 이게 규칙이 너무 좀 복잡하죠. 이게 뭔가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만에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방법은 수형도 직접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답지에 잘 나와 있고요. 우리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는 케이스 분류에 주저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항상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크거나 많거나 같도록, 그러면 첫째 날은 반드시 A가 이겨야 되죠. A가 이기는 거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A가 지는 것을 가위표 A를 기준으로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날은 동그라미가 나와야 됩니다. A가 이겨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날은 A가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A가 이기는 경우와 A가 지는 경우,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날에 A가 두 번째가 A가 이기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첫째 날은 무조건 A가 이겨야 되고요. 두 번째 날은 A가 지는 경우, 요렇게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다시 요 경우도 자, 세 번째 날은 다시 나눠보면 A가 이겨도 되고 져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3번 이겼으니까 최대 3번까지 져도 되죠. 그리고 남은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A가 이기는 거 한 번에 A가 지는 거 3번이죠. 왜? B가 3번 이겨야 되니까 X. 그리고 요 4개는 어떻게 해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바꿔도 X가 연달아 3번 나오더라도 어차피 A가 뭐 지금 같도록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얘 순서 바꾸는 가지수는 동그라미가 처음에 오든가 두 번째 오든가 세 번째 오든가 네 번째 오는 거. 그냥 헤아려도 네 가지죠. 아니면 우리가 뒤에 조합을 배웠으면 네 군데 중에 이길 곳 한 군데 선택하면 되니까 4시 1이겠죠.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제 남은 게 어떻게 남았습니까? 남은 게 A가 이기는 거 2번 남았고 지는 거 2번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 얘를 순서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요 순서 중에 안 되는 건 어떤 것만 딱 안 됩니까? 자, 일단 얘 순서 정하는 방법은 요거 순서는 4개 중에 네 군데 중에 동그라미가 될 곳 2군데 선택하는 거니까 4시 2죠. 또는 나중에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확률과 통계 쪽에서 배우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4팩 나누기 2팩토리얼 그렇게 되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이 수학하니까 뒤에 이제 조합은 배우죠. 그러니까 네 군데 중에 동그라미가 될 곳 2군데 선택, 그러니까 4시 2죠. 이 중에 안 되는 거 빼야 되죠. 안 되는 거는 요게 안 되죠. 지금 안 되는 게 X 동그라미 요것만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그죠? 이거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지금 요때까지 X가 3번에 동그라미가 2번이니까 이제 B가 이긴 횟수가 한 번 더 많아지니까 요것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한 가지를 빼주면 되니까 6가지에서 한 가지 빼니까 5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OX 이렇게 나온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OX면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 반드시 X가 안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죠? A가. 그리고 남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동그라미 2개에 X 2개죠. 그러면 지금 3차전까지 3일까지 2승 1패죠. 3일까지 2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위에 것과 동일하겠죠. 이쪽과 동일하니까 4시 2 빼기 1 해서 5가지 동일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총 몇 가지입니까? 14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14가지. 1026번 그림처럼 A, B, C, D 이렇게 4지점이 있고 이 각각의 길입니다. 도로.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지점 B를 거쳐서 다시 A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규칙이 이렇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을 제외하고
지점 A는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를 한 번 더 지나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A에 출발해서 마지막에 A에 오는 그런 경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지점 B, C, D는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점은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길은 이 도로는 두 번씩 가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는 뭐 중복 가능, 중복해서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중복 가능. 그런 얘기고요. 지점은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한 번만에 문제를 풀 수 없죠. 케이스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지처럼 뭐 이게 뭐 A, B, A, 뭐 A, C, B, A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적어도 되는데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저는 뭐 같은 사실은 답지 풀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한 번만에 가는 경우와 A에서 B까지 가는데 C 거쳐서 이렇게 두 번, 한 번, 도로 하나, 또 도로 또 이렇게 두 번만에 간다. 그리고 만약에 A에서 C 가서 D 가서 B 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경로의 길이라고 한번 칭해 봅시다. 그래서 경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합시다.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 우리가 항상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해야 됩니다. 지멋대로 하게 되면 이게 중간에 빼먹게 되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경로의 길이가 자 A에서 B까지 한 번만에 가는 경우와 이렇게 한 번, 두 번 또는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A에서 B 갈 때 한 번만에 가고 B에서 A 올 때 한 번만에 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1 더하기 1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1 플러스 1. 자, 1 플러스 1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A에서 B 가는 방법이 위로 가거나 두 가지 길이 있죠. 위로 요 길이나 요 길.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선택해서 가면 되니까 2. 올 때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죠. 요거와 요거. 그래서 2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4가 네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해봅시다. 1 플러스 4. 갈 때는 한 번만에 가는데 올 때는 두 번만에 왔다. 그러면 자, 한 번만에 가는 방법은 윗길 또는 아랫길 두 가지죠. 아까 했고요. 그죠? 두 가지. 자, 경로의 길이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C를 거쳐서 오는 거, C 거쳐서 오려면 어떻습니까? 3 곱하기 3, 9가지죠. 자, 또는 어떻습니까? 요 D를 거쳐서 오면 B에서 D 가는 거 두 가지 길이 있죠. 2 곱하기 D에서 A 가는 거 두 가지, 2 곱하기 2 바로 갈게요. 4 이렇게 할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3 곱하기 2니까 26가지죠.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1. 자, 그래서 A에서 C 가서 B 가는 거 3 곱하기 3 9가지죠. D로 거쳐서 A에서 D 가서 B 가는 거 맞죠? 그럼 2 곱하기 2 4입니다. 그죠? 곱하기 올 때는 한 번만에 와야 되니까 위 또는 아래 2. 위에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26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 해봅시다. 2 플러스 2. 갈 때도 두 번만에 가야 되고 올 때도 두 번만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 갈 때 먼저 C를 거쳐서 간 걸로 해볼게요. 3 곱하기 3 9가지죠. 9가지. 올 때는 C로 못 오죠. 이게 아까 갈 때 C로 왔으니까 올 때는 반드시 D로 와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C, D, B는 두 번 이상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갈 때 C 거쳐서 몇 개입니까? 9가지. 3 곱하기 3. 그럼 올 때는 D로 와야 되니까 2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4. 자, 또는 갈 때 D죠. 2 곱하기 2, 4. 올 때 C로 오면 곱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9 이렇게 하니까 36 더하기 36 72죠. 자, 그 다음에 경로의 길이가 4가 되는 게 1 플러스 3도 가능하죠. 1 플러스 3. 그럼 갈 때 한 번만에 가고 올 때 이렇게 세 번만에 오는 거죠. 그러면 갈 때 가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 곱하기 올 때 자, 세 번에 걸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A, B에서 C 갔다가 그죠? C 갔다가 D 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2 3 곱하기 한 가지밖에 없죠. 1 곱하기 2 그러니까 6가지. 자, 또는요 B에서 D 갔다가 C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죠. 2 곱하기 1 곱하기 3 2, 1, 3 그러니까 6가지. 그러면 자 12 곱하기 2니까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거꾸로 3 플러스 1도 가능하죠. 3 플러스 1 그러면 갈 때 b까지 3번 만에 가야 되니까 3 곱하기 3, 1, 2 6가지죠. D로 먼저 가면 2, 1, 3 6가지 마찬가지죠. 그 오는 방법은 위로 오거나 한 번만에 와야 되니까 2가지죠. 24가지. 그 다음에 3 플러스 2 이런 거 되나요? 갈 때 3 예를 들어서 A에서 C, D, B 근데 2번만에 와야 되는데 C와 D 다 거쳤기 때문에 안 되죠.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죠? 3 플러스 2 안 됩니다. 그죠? 2 플러스 3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되는 거 요렇게 밖에 없죠. 그래서 자, 요걸 다 더하면 자, 요거 계산하면 176이 나옵니다.